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믿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젊을 때 하던 생활 그대로 해도 된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같은 나이 70세라 해도 어떤 분은 계단을 가볍게 오르고 어떤 분은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춰 섭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시장을 오가며 손주를 돌보고 또 어떤 분은 작은 감기에도 쓰러집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의 습관,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든 결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저는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60대, 70대, 심지어 80대 환자들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젊음을 되찾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약도 수술도 아닙니다. 바로 생존 건강 비밀이라 부를 수 있는 5가지 단순한 습관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70세의 몸이 60세처럼 가벼워질 수 있고 지금의 고단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세계 장수촌으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공통된 아침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눈 뜨자마자 물을 마시고 가벼운 걷기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습관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물 대신 커피로 아침을 열어도 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노인에게 무리한 운동은 위험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격한 운동은 관절과 심장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10분 걷기와 심호흡 스트레칭은 위험이 아니라 생명줄이 됩니다. 의학 논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 당신은 어떤 습관으로 하루를 열고 계십니까? 물 한 잔입니까? 아니면 단 커피 한 잔입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몸을 살리는 5가지 비밀과 조용히 해치는 4가지 습관을 모두 알게 됩니다. 듣기만 해도 실천할 수 있고 따라하시면 10년 젊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채널을 함께 듣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경고 하나 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일상을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이제부터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여정의 첫걸음이 곧 당신의 젊음을 되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텔레비전을 켭니다. 어떤 분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또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커피포트를 올립니다. 그런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습관은 바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7,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채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동안 호흡과 땀으로 적어도 500ml 이상의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속은 이미 작은 탈수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 한 잔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뻣뻣했던 혈관이 다시 유연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액 점도가 높아져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커지는데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그 위험을 상당히 낮춰줍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은 아침에 찬물 한 잔을 마신 노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찬물을 마신 그룹은 30분 안에 혈압이 안정되고
장 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반면 그냥 일어난 그룹은 혈압이 들쭉날쭉했고 변비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아침 물 한 잔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행위가 아니라 전신을 깨우는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학계의 논쟁은 존재합니다. 어떤 학자는 찬물은 위장에 부담을 준다, 따뜻한 물이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는 찬물이 신진대사를 자극해 더 큰 활력을 준다고 반박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가 아니라 물을 마시는 행위 자체입니다. 따뜻하든 차갑든 물이 혈액과 세포를 적셔주는 순간 몸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마시면 우리 근육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근육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은 쉽게 피로해지고 미세한 손상에서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분은 같은 나이에도 근육이 더 단단하고 회복력이 좋습니다. 혹시 아침에 몸이 무겁고 계단이 버겁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물 부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오래된 민간 지혜 속에도 이 습관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옛 어르신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보다 먼저 입을 헹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몸속을 씻어내는 행위가 하루의 첫걸음이라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한 지금 우리는 이 옛 지혜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강 비밀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커피입니까? 아니면 단 음료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급히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단순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열어보십시오. 혈관은 부드러워지고 뇌는 맑아지고 근육은 힘을 되찾을 것입니다. 결국 아침 물 한 잔은 살리고 깨우고 지켜주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생존 건강 비밀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침을 대충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나이 들어선 많이 안 먹는 게 낫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60세 이후에야말로 아침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밤사이 끊임없이 분해되고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먹어도 금세 회복되지만 70세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은 단백질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하지 않으면 근육은 점점 소멸합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이것을 근감소증의 조용한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주류 연구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침 단백질 섭취가 하루 전체 근육량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일본 국립노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1년 후 보행 속도가 빠르고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을 살리고 뼈를 지탱하며 결국 젊은 몸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떤 농촌 마을의 어르신들은 아침마다 두부와 된장국을 먹습니다. 단순한 식단 같지만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된장의 발효 성분이 만나 장을 깨끗하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실제로 그 마을에서는 90세가 넘어도 여전히 바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오랜 세월의 지혜일까요?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고령자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없는 노인에게는 오히려 충분한 단백질이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낙상 후 회복 속도가 늦어져 신장보다 먼저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최근 노인영양학회에서는 권고합니다. 60세 이후는 하루 3끼 모두 단백질을 고르게 나누어 먹으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좋을까요? 꼭 고기만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달걀 흰자, 두부, 생선, 요구르트 같은 음식이 부담 없이 아침 단백질을 채워줍니다. 특히 달걀 흰자는 소화가 잘 되고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나이 들어 달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말은 오래된 오해입니다. 흰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단백질의 보물 창고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을 빵이나 떡으로만 때우면 오전 내내 기운이 빠지고 금세 배가 고파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침에 달걀 하나, 두부 반 뭐라도 드시면 점심까지 기운이 유지되고 발걸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이 주는 차이입니다. 아침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단백질이 분해되어 생기는 아미노산은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억력이 선명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이유 중 하나도 아침 단백질 부족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국 아침 단백질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영양 비밀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식탁 위에는 무엇이 올라와 있을까요? 빵 한 조각입니까? 아니면 근육을 지켜줄 달걀과 두부입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의 몫이지.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노화를 앞당깁니다. 60세 이후에 가장 강력한 약은 약통 속 알약이 아니라 매일의 걷기입니다. 주류 연구가 이를 분명히 증명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대규모 연구에서 하루 10분만 걸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무려 40%나 낮았습니다. 불과 10분인데 말입니다. 걷는 동안 심장은 박동을 고르게 하고 혈액은 혈관 구석구석을 청소하듯 순환합니다. 근육은 자극을 받아 탄탄해지고 뼈는 강도를 유지합니다. 그야말로 몸 전체를 깨우는 약이 바로 걷기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 나가노 현해 장수마을 어르신들은 아침마다 짧은 걷기 모임을 갖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동네를 함께 돌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것뿐인데 이 습관 덕분에 이 지역은 일본 전체에서 뇌졸중 사망률이 가장 낮습니다. 걷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과 뇌 자극이 동시에 되는 비밀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계에는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노인에게는 걷기보다 앉아서 하는 근력 운동이 더 안전하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넘어질 위험이 큰 분들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운동은 몸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10분 걷기는 준비물도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골목, 아파트 복도, 심지어 집 안거실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과 지속입니다. 걷기의 또 다른 효과는 뇌에 있습니다. 뇌는 걸을 때마다 혈류가 증가하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극됩니다. 그래서 걷는 사람은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혹시 최근에 이름이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단순한 노화일 수도 있지만 걷기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10분 걷기로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도 밝아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걸으셨습니까? 혹시 집 안에서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집 앞이라도 걸으셨습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고 물 한 잔을 마신 후 딱 10분만 걸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무겁던 다리가 점점 가벼워지고 숨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을 살리고 혈관을 청소하고 뇌를 깨우는 전신 운동입니다. 하루 10분, 이보다 더 확실한 건강 투자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10분을 내 몸에 투자하는 순간 10년의 젊음을 되찾는 길이 열립니다. 내일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을 열고 나가 젊음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드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 습관을 이야기하면 음식이나 운동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본 바로는 호흡과 스트레칭이야말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회복 도구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숨은 얕아지고 근육과 관절은 굳어갑니다. 그런데 깊은 호흡과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주류 의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하루에 단 5분간 깊은 호흡을 한 노인 그룹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떨어졌음을 발표했습니다. 코르티솔이 낮아진다는 것은 곧 심장과 혈관이 편안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또 단순한 목 어깨 스트레칭을 한 사람들은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고대 인도의 요가 전통에서는 프라나야마, 즉 호흡 훈련을 건강의 뿌리로 여겼습니다. 단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아니라 호흡으로 뇌와 몸의 균형을 회복한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를 연구해보니 실제로 깊은 호흡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줄이며 기억력을 높였습니다. 오래된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다시 증명된 셈이지요. 물론 학계에서 논쟁도 있습니다. 깊은 호흡이 정말 혈압을 낮추는지 확실치 않다는 견해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호흡은 단순한 수치로만 설명할 수 없는 몸 전체의 조율입니다. 호흡이 깊어지는 순간 가슴은 열리고 혈액은 더 깊이 순환합니다. 그 자체로도 이미 몸은 치유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긴장될 때 한숨을 크게 내쉬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호흡의 힘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칭을 더하면 굳었던 근육은 풀리고 혈관은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아침에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목을 돌리고 어깨를 늘려보십시오. 불과 5분 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혹시 요즘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운동 부족이 아니라 얕은 호흡과 굳은 근육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갇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단순한 호흡과 스트레칭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과 스트레칭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심장을 편안하게 하고 뇌를 깨우며 근육을 풀어주는 자연의 약입니다. 약도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의지와 몇 분의 시간이면 됩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고 물 한 잔을 마신 뒤 단백질 아침을 먹고 10분 걷기를 마친 후 잠시 멈추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순간
당신의 몸은 다시 젊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잠들기 전 입이 심심하다며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쯤은 괜찮겠지 하며 먹지만 그 한 입이 혈관과 근육을 조용히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히 60세 이후에는 늦은 밤 단 음식이야말로 숨은 독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증거가 분명합니다. 미국 당뇨학회 보고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단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당이 평균 23-30% 더 높게 유지됩니다. 문제는 노인의 경우 인슐린 분비가 젊을 때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양의 단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오래, 더 높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혈관벽은 손상되고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은 조용히 쌓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의 한 장수마을에서는 밤 8시 이후에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심지어 과일도 늦은 밤에는 피합니다. 대신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혈관을 지키고 숙면을 돕는 비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역 노인들의 평균 수면의 질은 일본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소량의 단 음식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높여 숙면을 돕는다는 주장이지요. 실제로 초콜릿 한 조각이나 따뜻한 우유에 든 락토스가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과 시간입니다. 밤 9시 이후, 특히 잠자기 직전에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흔들어 놓고 결국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세로토닌이 도와주는 순간의 기분보다 혈당 불안정으로 인한 해로움이 훨씬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자꾸 목이 말라 일어나거나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피곤했던 적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늦은 밤 단 음식의 조용한 공격입니다. 그 한순간의 달콤함이 다음 날의 활력을 빼앗아 가는 것이지요. 더 무서운 것은 이 습관이 근육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로 밤을 보내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근육과 뼈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단 음식 때문에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면 근육은 더 쉽게 약해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결국 단 음식은 단순히 혈관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젊음을 앗아가는 도둑과도 같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무엇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실 건가요? 아이스크림 한 스푼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입니까? 선택은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10년 후의 혈관과 근육에서 드러납니다. 늦은 밤 단 음식은 혈관을 해치고 숙면을 빼앗고 근육을 약화시키는 나쁜 습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저녁 8시 이후에는 달콤한 음식 대신 물이나 차로 입을 달래 보십시오. 몸은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아침은 훨씬 상쾌해질 것입니다. 아침은 좀 굶어도 괜찮다. 오히려 속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몸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습관입니다. 특히 근육과 뇌, 그리고 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연구팀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육량은 꾸준히 아침을 챙기는 노인보다 평균 7%나 낮았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낙상 위험이 2배로 높아지고 회복 속도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시골 마을의 한 80세 어르신은 평생 아침을 든든히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밥 한 공기와 된장국, 달걀 하나가 늘 그의 아침 식단이었지요. 덕분에 그는 여전히 논밭을 다니며 일을 합니다. 반면 같은 또래로 아침은 안 먹고 점심을 푸짐하게 먹으면 된다 는 습관을 가진 분은 무릎이 약해져 혼자서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지역, 같은 환경에서도 아침 식사 하나가 노년의 건강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면서 아침을 거르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층에게는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간과 근육의 에너지 저장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몇 시간 굶어도 버티지만 노인은 그 몇 시간이 근육 손실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모든 연령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뇌의 에너지 고갈입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밤새 비워진 상태에서 아침을 굶으면 뇌는 필요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깜빡깜빡 건망증이 심해지고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혹시 아침을 굶고 외출한 날 말이 자꾸 꼬이거나 약속을 잊으신 적 없으신가요? 그것이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뇌의 에너지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을 거르면 위와 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위산이 역류하고 속쓰림이 잦아집니다. 특히 노인에게 많은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은 아침을 거르는 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속이 편하라고 굶은 아침이 오히려 위를 더 괴롭히는 셈이지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무엇을 드셨습니까? 혹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약만 드시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일은 달라져야 합니다. 꼭 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달걀 하나, 두부 반모, 혹은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뇌와 근육, 혈관에 첫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근육을 줄이고 뇌를 흐리게 하며 혈관을 해치는 나쁜 습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간단한 아침 한 끼를 챙기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젊음과 건강을 결정합니다. 밖에 나가기 귀찮아서 그냥 의자에 앉아 TV를 보다가 하루가 다 간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있는 생활은 조용한 독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약을 챙겨도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그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의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래 앉아있는 생활을 새로운 흡연, 뉴 스모킹이라 부릅니다. 담배만큼이나 위험하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당뇨병 위험이 1.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혈액이 다리에 고여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작은 혈전 하나가 뇌로 날아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 덴마크의 한 연구팀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TV를 4시간 이상 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감퇴의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단순히 다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뇌 건강까지 무너진 것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뇌로 가는 혈류가 줄고 신경세포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물론 학계에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중간중간 다리를 꼼지락거리거나
손가락을 움직이면 괜찮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지팅, 즉 작은 몸짓이 혈류를 유지시킨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지 작은 움직임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몸은 서야만 제대로 순환을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니 다리가 뻣뻣하고 허리가 욱신거린 적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육과 관절이 너무 오래 쉬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매일 반복되면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걸음걸이는 짧아지고 균형을 잃게 됩니다. 결국 넘어질 위험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깨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TV 광고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것, 전화 통화할 때 서서 걸어 다니는 것, 30분마다 알람을 맞추어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혈류는 살아나고 다리는 다시 젊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시간이나 앉아 계셨습니까? 혹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 시간을 빼고는 거의 앉아만 계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일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루 총 앉아있는 시간을 30분만 줄여도 혈관과 근육은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은 혈관을 막고 근육을 줄이며 뇌를 흐리게 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번에 오래 앉아있지 말고 작은 움직임이라도 반복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몸은 다시 순환을 시작하고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점심 후에 또 한 잔, 오후 피곤할 때 녹차 한 잔.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물은 거의 마시지 않지요. 커피나 차도 결국 물이잖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노년 건강을 망치는 큰 착각입니다. 먼저 의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합니다. 커피나 차는 수분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카페인과 이뇨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오히려 수분을 더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에 커피 3잔 이상을 물 대신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탈수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탈수는 곧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500명을 조사했더니 물을 하루 1리터 이상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낙상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압이 흔들리고 어지럼증이 생기지만 충분한 수분은 균형 감각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물은 단순히 갈증 해소가 아니라 넘어짐과 골절을 예방하는 숨은 안전망이었던 것이지요. 물론 학계에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커피도 수분 공급에 충분히 기여한다고 주장합니다. 카페인에 적응된 사람에게는 이뇨작용이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물뿐입니다. 커피와 차가 해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의 역할을 대신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커피를 마신 뒤 처음에는 상쾌했지만 곧 입이 마르고 머리가 띵하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분이 빠져나갔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몸은 커피를 마신 뒤에도 다시 물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물 부족은 근육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육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걷고 운동해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결국 커피는 마셨는데 왜 몸이 더 무겁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지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순수한 물을 몇 잔이나 마셨습니까? 혹시 커피와 차만 마시고 맑은 물은 거의 드시지 않으신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식사 전후 물 한 잔, 오후에 물 한 잔. 이렇게 4번만 지켜도 하루 필요한 수분의 절반은 채울 수 있습니다. 물 대신 커피차만 마시는 습관은 혈관을 굳게 하고 근육을 약하게 하며 뇌를 흐리게 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이제부터는 커피와 차를 즐기시되 반드시 맑은 물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몸은 놀랍도록 가볍고 뇌는 맑아지고 혈관은 다시 젊음을 되찾을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올해 70세, 이름은 김모 어르신입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늙었으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표정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 혈압은 높았고 혈당도 불안정했으며 근육량은 또래 평균보다 20% 이상 적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두세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 밤에는 다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습관 중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약보다 훨씬 큰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가 시작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아침 물 한 잔, 단백질 식사, 10분 걷기. 처음에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물이 잘 넘어가지 않았고 달걀은 입에 잘 맞지 않았으며 걷기는 무릎이 뻐근해 몇 분 만에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주 결혼식에 건강하게 서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그는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중은 2kg는 줄었지만 근육량은 늘었고 혈압은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 제가 숨이 안 차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큰 힘을 주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이런 변화는 단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장기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었을 때 단 12주 만에 근육 회복과 혈압 안정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나이가 들어도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이미 노화가 진행되었으니 큰 변화는 어렵다.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큰 변화는 어렵지만 의미 있는 변화는 반드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적응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열쇠는 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이미 늦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김 어르신의 사례를 기억하십시오. 70세에도 75세에도 80세에도 몸은 다시 반응합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젊음을 만듭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제 몸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 단백질 한 숟갈, 10분 걷기. 단순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곱씹어 보면 바로 삶을 바꾸는 선택들이었습니다. 좋은 습관 5가지 기억하시지요? 아침 물 한 잔, 단백질 가득한 아침 식사, 10분 걷기, 깊은 호흡과 스트레칭, 그리고 그것들을 이어주는 작은 마음가짐. 이 5가지는 몸을 살리고 혈관을 깨우며 근육을 지켜주는 생존 건강 비밀이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나쁜 습관 4가지도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단 음식,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물 대신 커피와 차만 마시는 습관. 이 4가지는 겉으로는 편안해 보여도 속으로는 혈관을 막고 근육을 줄이며 뇌를 흐리게 하는 조용한 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주면 반응하고 나쁜 것을 주면 무너집니다. 젊었을 때는 티가 나지 않아도 60세 이후에는 하루하루의 차이가 쌓여 큰 강을 이룹니다. 어떤 분은 70세에도 가볍게 계단을 오르고 어떤 분은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춥니다. 이 차이는 운명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세계 장수촌의 공통점은 특별한 약이나 병원이 아니라 이런 단순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물을 챙겨 마시고 소박하지만 단백질이 담긴 식사를 하고 동네를 걸으며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 평범한 행동들이 모여서 비범한 수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유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학자는 약이 최고의 해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전은 주어진 조건이지만 습관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떤 약보다도 강력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늦은 밤 달콤함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맑은 물 한 잔으로 몸을 달래시겠습니까? 아침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달걀 하나라도 드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10년, 20년 후에 건강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이 보여주셨듯이 이미 늦었다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좋은 5가지는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길, 나쁜 4가지는 해치고 빼앗고 약하게 하는 길입니다. 길은 2개뿐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몸은 곧바로 반응할 것입니다. 가벼워지고 맑아지고 살아남을 힘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마음에 담아 보겠습니다. 우리는 5가지 좋은 습관을 배웠습니다. 아침 물 한 잔, 단백질로 시작하는 식사, 10분 걷기, 깊은 호흡과 스트레칭, 그리고 그것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마음가짐. 이 습관들은 단순하지만 몸을 다시 살리고 기운을 회복시키며 젊음을 지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4가지 피해야 할 습관도 기억하시죠? 늦은 밤 단 음식, 아침 식사 거르기, 오래 앉아있는 생활, 물 대신 커피차만 마시기. 이 습관들은 겉으로는 편리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혈관을 막고 근육을 약하게 하며 뇌를 흐리게 하는 조용한 적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머릿속에만 두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고 물 한 잔을 드시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가벼워지고 맑아지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심지어 90세에도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비밀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젊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나눔이지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오늘 말씀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고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사실 조용히 혈관을 막아버리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몸에 좋다라고 알려진 음식들 중에도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고기를 줄이고 야채와 과일을 챙겨 먹으면 괜찮겠지. 또는 마트에서 저지방, 웰빙이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안전하겠지.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 역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막상 검사를 해보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고 피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혈관은 소리 없이 망가집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사건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간 쌓여온 결과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혈관을 조용히 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문제일까요?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은 문화와 추억과 연결되어 있어서 먹지 말라는 말이 때로는 큰 저항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음식은 좋다는 연구와 나쁘다는 연구가 동시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오해 없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혈관을 살리는 음식 4가지와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 3가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삶을 지키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지역에 계신 다른 분들이 함께 공감하며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혈관 속에 이미 좁아진 부위를 갖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음식을 조금만 바꿔도 혈관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채소와 통곡물 섭취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회복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일부 연구에서는 건강식이라 불리는 특정 기름이 오히려 혈관 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맥락과 양, 조리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먹는 음식이 혈관을 살리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모르게 막고 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강의를 따라가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습관처럼 먹는 음식 중에서 어떤 것이 혈관을 깨끗이 닦아내는지, 또 어떤 것이 기름때처럼 달라붙어 결국 큰 병을 부르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시 사라지고 걸음조차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혈관을 살리는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혈관을 청소해주는 착한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혈관을 청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채소입니다. 그런데 채소가 좋다라는 말은 너무 흔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채소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양을 먹을 때 진짜로 혈관을 닦아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는 질산염 나이트레이트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 나이트릭 억사이드로 바뀌어 혈관을 넓히고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산화질소는 일종의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셈이죠. 마치 오래된 수도관의 묵은 때를 조금씩 벗겨내는 것처럼 혈관 벽을 유연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나는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김치처럼 절인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김치도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있지만 염분이 지나치게 높으면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채소는 날 것, 살짝 데친 것, 혹은 기름을 최소한 조리법으로 섭취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5만 명 규모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매일 시금치 한 줌을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0% 이상 낮아졌습니다. 단순히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특정 IP 채소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질산염이 많으면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자연 상태의 채소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오히려 몸을 보호한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공된 질산염 가공육에 첨가되는 방부제 성분과 천연 질산염 채소에 포함된 성분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해롭지만 후자는 혈관에 유익하다는 것이 현재 주류 의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몸이 무겁고 손발이 차가운 느낌이 들 때 전날 저녁 식사가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금치나 상추를 곁들인 식사 후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손발이 가볍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차이가 몸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또 하나의 의외의 채소는 비트로트, 붉은 무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덜 알려졌지만 유럽에서는 심장 채소라고 불릴 만큼 널리 연구된 식품입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천연 색소와 질산염이 함께 작용해 혈관 확장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운동선수들조차 경기 전 비트 주스를 마셔서 지구력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섭취해야 할까요? 하루 한 줌의 잎채소, 작은 사발의 샐러드, 혹은 나물 반찬 두세 접시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혈관 청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식탁에
진짜 푸른 채소가 있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요 라면 지금부터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밥상에 시금치나 브로콜리 한 접시를 올려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혈관을 살리고 결국 내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채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3단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을 살리고 흐름을 회복시키고 미래를 지켜줍니다. 이것이 채소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착한 음식의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혈액을 부드럽게 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친구, 바로 생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채소가 혈관벽을 청소하는 빗자루라면 생선은 혈액을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혈액의 점도를 직접적으로 낮추고 혈관 속을 미끄럽게 흐르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 생선에는 잘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단순히 몸에 좋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혈소판이 엉겨 붙는 것을 막아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기름때가 낀 강관 안에 맑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오메가3는 피를 묽게 하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생선을 꾸준히 먹는 분들은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큰 병의 위험이 확연히 줄어드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육류 단백질과 비교했을 때 생선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이 되면 누구나 근육량이 줄고 기운이 빠지는데 생선을 섭취하는 그룹은 단백질 소화 흡수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 체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혈관만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생선에도 수은이나 미세 플라스틱 같은 오염 물질이 축적된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대형 어종일수록 이런 위험이 크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소량의 생선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의 이점이 오염 물질 위험을 훨씬 상회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지나치게 많이 먹지 말고 작은 생선을 주 2~3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제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 먹고 나니 아침에 손이 붓고 무겁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고등어나 연어를 구워 먹은 다음 날은 몸이 가볍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은 같아 보여도 혈관과 혈액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조리법입니다. 생선을 튀기거나 기름에 절여 먹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대로 구이나 찜 혹은 가볍게 조리한 회 형태로 먹을 때 오메가3가 손실되지 않고 고스란히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일본과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공통점은 바로 생선을 꾸준히 먹는다는 것입니다. 지중해식 식단 연구에서는 주 3회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약 3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역시 등푸른 생선을 즐기는 전통 식단이 장수의 비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식탁에 생선이 올라오는 날은 일주일에 며칠입니까? 만약 거의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바꾸셔야 합니다. 단 하루 저녁 삼겹살 대신 고등어 한 마리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그날 밤부터 달라집니다. 생선은 우리 몸의 3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혈액을 묽게 하여 막힘을 예방합니다. 둘째, 염증을 줄여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셋째,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근육을 지켜줍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이 세 단계의 힘을 생선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채소와 더불어 생선까지 두 가지 강력한 혈관 친구를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달콤하고 친숙하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 과일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채소와 생선이 혈관을 청소하고 부드럽게 유지한다면 이제 세 번째 친구는 혈관벽을 회복시키는 과일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고 벽이 손상되며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마치 오래된 도로가 갈라지고 금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특정 과일이 들어오면 마치 작은 보수공처럼 혈관벽을 회복시키고 다시 탄력을 불어넣습니다. 대표적인 과일이 바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과일에는 안토시아닌, 안토차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세포막을 보호하며 노화된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핀란드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블루베리를 먹은 그룹이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혈관 탄성이 회복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 중에는 베리를 습관적으로 먹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비싸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사과나 배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사과와 배도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베리류는 특히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매우 높아 혈관 회복 효과가 탁월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그렇다고 꼭 외국산 블루베리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도 아로니아, 복분자, 오디, 뽕나무 열매 같은 토종 베리가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값도 비교적 저렴하고 꾸준히 섭취하기 좋습니다. 한 줌만 먹어도 혈관 속에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 일부 학자들은 과일의 당분이 오히려 혈관에 해롭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에게 과일은 양날의 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의 주류 의견은 자연 상태의 과일은 그 안에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하여 설탕 덩어리인 가공 음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과일은 전체로 먹을 때 이로움이 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름철 무더운 날, 수박이나 복분자를 먹고 나면 몸이 시원해지고 피가 도는 듯한 상쾌함을 느끼신 적 있을 겁니다. 바로 혈관이 확장되고 피가 부드럽게 흘러가는 반응입니다.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 혈관이 실제로 도움을 받는 순간인 것이죠.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소량의 베리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과하게 먹는 것보다 매일 작은 양을 반복하는 것이 혈관 회복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치 매일 도로의 작은 균열을 보수하는 것처럼 혈관도 꾸준한 관리 속에서 젊음을 되찾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베리류 과일이 올랐습니까? 만약 오래 전이라면 이번 주 장을 볼 때 작은 상자라도 담아오시길 권합니다. 작은 과일 한 줌이 내 혈관 나이를 몇 년 젊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베리류 과일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선물합니다. 첫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살리고, 둘째, 염증을 줄여 손상된 벽을 회복시키고, 셋째, 꾸준한 섭취로 혈관을 지켜줍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이 세 단계의 힘을 베리 과일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채소, 치즈, 생선, 그리고 과일까지
세 가지 착한 음식이 혈관을 위한 든든한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놀라운 힘을 가진 곡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소개할 착한 음식은 바로 곡물입니다. 곡물은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쌀, 보리, 귀리, 보리차, 현미 같은 곡물이야말로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통곡물입니다. 하얀 쌀이나 흰 밀가루처럼 껍질과 배아가 제거된 정제 곡물이 아니라 껍질과 신운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곡물이 혈관에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통곡물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 혈관 벽에 달라붙은 기름때를 닦아내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 식사로 흰 빵을 드시나요? 아니면 현미밥을 드시나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미국 심장협회 AHIA의 보고에 따르면 하루에 한 그릇 이상의 통곡물을 먹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흰쌀밥 위주의 식사를 지속한 그룹은 혈관이 빠르게 굳어지고 혈압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쌀을, 서양에서는 빵을 주식으로 먹지만 두 문화권 모두 정제곡물로 갈수록 혈관 질환이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양에서도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곡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곡물을 어떻게 먹느냐가 혈관을 살리는 핵심인 셈입니다.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통곡물에 들어있는 피틴산 파이틱 애시드, 이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피틴산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실제로 건강에 이롭다고 말합니다. 현재 주류 의견은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섭취하는 통곡물은 분명히 혈관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즉, 지나치게 과하지 않게 매일 조금씩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흰쌀밥만 먹은 날에는 금세 배가 고프고 오후가 되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반대로 현미밥이나 귀리를 섞은 밥을 먹은 날은 포만감이 오래가고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통곡물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혈액 속 인슐린의 급격한 출렁임을 막아 혈관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장 건강과의 연결입니다. 통곡물의 풍부한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에서 만들어지는 단쇄지방산 SCFA이 다시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곡물을 먹으면 장도 건강해지고 장이 건강해지면 혈관도 건강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은 흰쌀 위주입니까? 아니면 현미와 잡곡이 섞여 있습니까? 작은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5년, 10년 뒤 여러분의 혈관 상태로 나타납니다. 곡물은 우리 몸에 세 가지 큰 선물을 줍니다. 첫째, 식이섬유로 혈관 속 기름때를 청소해주고, 둘째,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혈관을 회복시키며, 셋째, 장 건강을 도와 혈관을 지켜줍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이 3단계의 힘이 곡물 속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채소, 생선, 과일, 곡물이라는 4가지 착한 음식이 혈관을 어떻게 살려주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대로 혈관을 막고 조용히 해치는 나쁜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심하셔야 할 음식, 바로 혈관을 막는 나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하얀 가루 음식입니다. 흰 쌀, 흰 밀가루, 흰 설탕. 이 세 가지는 보기에는 순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용히 혈관을 해치는 세 가지 흰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흰 쌀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흰 쌀밥은 정제 과정에서 껍질과 씨눈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영양소는 거의 사라지고 남은 건 단순 탄수화물 뿐이죠. 이것이 몸에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결국 혈관벽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다음은 흰 밀가루입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국수, 케이크, 과자는 씹을 때는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혈관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혈관 내벽을 계속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흰 밀가루 음식 위주의 식단을 먹은 사람들은 통곡물을 먹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위험이 4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흰 설탕입니다. 설탕은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잉 섭취할 경우 혈관 속에서 IGS, 당화, 최종 산물이라는 유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혈관벽 단백질과 결합해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고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을 높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커피에 설탕을 넣고 달콤한 과자를 간식으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양과 균형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현대인의 식단에서 정제 탄수화물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적게 먹더라도 해롭다고 경고합니다. 주류 의견은 결국 같습니다. 흰 가루보다는 껍질과 영양소가 살아있는 원형 식품을 먹는 것이 답이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점심에 흰 빵이나 국수를 배부르게 먹었는데 두세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무겁고 졸음이 쏟아집니다. 반대로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은 날은 포만감이 오래가고 머리가 한결 맑습니다. 단순한 배부름이 아니라 혈관이 겪는 스트레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식탁에는 아직도 흰 쌀, 흰 밀가루, 흰 설탕이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자리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흰 쌀을 현미로, 흰 빵을 통밀빵으로, 설탕을 과일의 단맛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얀 가루 음식은 우리 혈관을 이렇게 해칩니다. 첫째,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을 지치게 하고, 둘째, 염증과 딱딱함을 일으켜 혈관을 손상시키며, 셋째, 장기적으로 뇌와 심장을 위협해 생명을 위험하게 합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착한 음식과 달리 하얀 가루 음식은 막고 손상시키고 약화시키는 나쁜 음식입니다. 이제 첫 번째 경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습관처럼 집어드는 포장지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적, 가공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나쁜 음식은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포장지 속에 들어있는 음식들, 즉, 즉석식품, 편의점 도시락, 햄, 소시지, 라면, 과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혈관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맛있고 간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폭탄처럼 숨어 있다가 터지는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 소금열입니다. 가공식품은 보관 기간을 늘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소금을 사용합니다. 짠맛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미 기준치의 몇 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이 생기면 혈관벽이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혈관이 점점 두꺼워지고 좁아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공장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름 성분인데 바삭한 과자나 패스트푸드에 들어 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어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WHO는 이미 트랜스 지방은 인류가 반드시 퇴출해야 할 독성 성분이라고까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가공식품에는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첨가물입니다. 방부제, 색소, 향미증진제, 안정제 같은 성분이 들어갑니다. 일부 첨가물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 혈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가공식품 섭취가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뚜렷하게 올라간다고 보고했습니다.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는 가공식품도 적절히 섭취하면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 다수 의견은 분명합니다. 가공식품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혈관 건강은 나빠진다. 문제는 우리가 무심코 집어드는 과자 한 봉지, 라면 한 개가 쌓여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햄버거로 끼니를 때운 날, 그 순간은 든든한 듯하지만 몇 시간 지나면 몸이 무겁고 갈증이 심해집니다. 반대로 집에서 밥과 나물, 생선을 먹은 날은 훨씬 가볍고 다음날 아침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혈관은 즉각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가공식품을 아예 끊을 수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빈도를 줄이고 대체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먹어야 한다면 스프를 절반만 사용하고 햄이나 소시지를 먹을 때는 신선한 채소와 함께 곁들이는 방식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먹은 음식 중 포장지에서 꺼낸 것은 몇 가지였습니까? 이 질문 하나로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답이 많다면 이제 줄여야 할 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포장지 안의 가공식품은 이렇게 혈관을 해칩니다. 첫째, 나트륨 과다로 혈관을 지치게 하고, 둘째, 트랜스 지방으로 혈관을 막아버리며, 셋째, 첨가물로 혈관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착한 음식과 달리 가공식품은 조용히 막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나쁜 음식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경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기름.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막아버리는 기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쁜 음식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식으로 잘못 알려진 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기름이니까 괜찮다라고 믿으며 쓰고 계시지만 사실은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야자유 파뮤레입니다. 식물성 기름이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파뮤는 포화지방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 기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크게 높여 혈관을 굳게 만듭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파뮤 과잉 섭취가 심장병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과자, 빵, 튀김 음식에는 여전히 파뮤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최근 몇 년간 슈퍼푸드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체중 감량과 항균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공식적으로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 너무 많아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과하게 사용하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트랜스 지방이 없는 건강한 기름스맘이라는 문구가 붙은 제품조차 실제로는 혈관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고온에서 튀기거나 여러 번 사용하면 원래 어떤 기름이든 산화되면서 유해 물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기름 자체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사용 방법이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나는 식물성 기름을 쓴다 라고 안심했는데도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기름이 건강하냐 아니냐보다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처럼 일부는 찬양하고 일부는 비판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다수 의견은 명확합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식물성이라 하더라도 혈관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올리브유나 카놀라유처럼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튀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을 쓰더라도 튀김을 반복해 먹는다면 혈관은 망가집니다. 일본에서는 튀김 기름을 5번 이상 쓰지 않는다라는 가정의 규칙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습관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름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전히 파묘가 들어간 과자나 코코넛 오일을 건강식이라 믿으며 매일 드신다면 이제는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해받는 기름은 혈관을 이렇게 해칩니다. 첫째, 포화지방이 많아 혈관을 굳게 만들고, 둘째, 반복 가열로 산화되어 혈관을 염증 상태로 몰아넣으며, 셋째, 잘못된 건강식 이미지로 우리의 경각심을 무디게 합니다. 착한 음식이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준다면 잘못된 기름은 조용히 막고 굳히고 속이는 나쁜 음식입니다. 이제 세 번째 경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너무 쉽게 마시는 달콤한 음료. 겉보기에는 시원하고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혈관을 조용히 갉아먹는 위험한 음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나쁜 음식은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혈관을 가장 빠르게 해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바로 달콤한 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과일향이 첨가된 주스, 커피 전문점에서 쉽게 사 마시는 달콤한 라떼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음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과도한 당분입니다. 한 캔의 탄산음료에는 각설탕 8를 1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마시는 순간에는 시원하고 에너지가 나는 듯하지만 혈액 속에서는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때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남은 당분은 혈관 벽에 붙어 염증을 일으키며 시간이 지나면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달콤한 음료는 중성지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중성지방이 쌓이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혈관 속에서 마치 기름기가 낀 강물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원활한 순환이 방해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하루에 설탕 음료를 2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35%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탄산음료를 안 마시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커피에 넣는 시럽, 프림, 달콤한 라떼, 심지어 일부 과일 주스라고 적힌 음료에도 상당한 양의 설탕과 인공 감미료가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100% 과일 주스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도
착즙 후 가공 과정에서 섬유질이 사라져 사실상 설탕물과 다를 바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설탕보다 안전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장내 세균을 교란시켜 대사 질환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하지만 현재의 주류 의견은 분명합니다. 달콤한 음료는 설탕이든 인공 감미료든 장기적으로 혈관에 부담을 준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름날 갈증이 심해 콜라 한 캔을 벌컥 마셨을 때 순간은 시원하지만 곧 갈증이 다시 찾아오고 몸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 반대로 물이나 보리차를 마셨을 때는 갈증이 해소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혈관의 반응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오늘 내가 마신 음료는 물이었습니까? 아니면 달콤한 음료였습니까? 작은 차이 같지만 이 선택이 5년, 10년 뒤 혈관 건강을 좌우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달콤한 음료는 우리 혈관에 이렇게 해를 끼칩니다. 첫째, 과도한 당분으로 혈관을 염증 상태로 만들고, 둘째, 중성지방을 높여 혈액을 끈적하게 하고, 셋째,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어 혈관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킵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착한 음식들과 달리 달콤한 음료는 조용히 망치고 끈적이게 하고 무너뜨리는 나쁜 음식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경고까지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경고의 메시지를 희망으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나쁜 음식을 멀리하면 혈관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 2주 만에 회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그 희망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4가지 나쁜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얀 가루, 가공식품, 오해받은 기름, 그리고 달콤한 음료. 듣고 나니 조금 무겁고 두려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버렸는데 늦은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올라올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혈관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바꾸면 혈관은 놀라운 속도로 달라집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단 2주 동안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을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늘린 사람들의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뚜렷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혈류가 부드러워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노벨상을 수상한 생리학자 파라 포츠거트원의 연구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는 산화질소 노후가 혈관을 확장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채소 속 질산염, 생선 속 오메가3, 과일 속 안토시아닌, 곡물 속 섬유질이 모두 이 산화질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혈관을 열고 회복시키는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들었을 때 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하신 적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약에 의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수치가 좋아지는 사례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매일 라면을 끊고 현미밥과 채소로 식단을 바꾼 지 한 달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달콤한 음료를 물과 보리차로 바꾸었더니 2달 만에 중성지방 수치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식이 조절만으로 충분하냐, 약이 꼭 필요하냐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음식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약의 양을 줄일 수 있고, 때로는 약을 쓰지 않고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음식을 줄이고 어떤 음식을 더 드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여러분의 미래 혈관 나이를 결정합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한 끼의 변화, 단 하루의 선택이 쌓여 2주, 2달, 2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무거웠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차갑던 손발이 따뜻해지며 흐릿했던 정신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혈관은 무섭게 망가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놀랍게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나쁜 음식을 줄이면 혈관은 쉴 틈을 얻고, 둘째, 착한 음식을 늘리면 혈관은 스스로 회복하며, 셋째, 꾸준히 이어가면 혈관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힘은 결국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경고에서 희망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그 희망을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의 선택이 어떻게 5년, 10년 뒤 미래를 바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이미 60세가 넘었는데 지금 바꾼다고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5년, 10년 뒤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72세의 어르신이었는데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수년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늘 무겁고 피곤하다고 호소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흰쌀밥을 줄이고 현미와 귀리를 섞어 드시고 주 3회 생선을 챙기며 달콤한 음료를 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주치의는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 본인이 이제는 숨쉬기가 한결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반응합니다. 망가진 부분은 회복하고 딱딱해진 벽은 다시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린 결정이 내일을 바꾸고 내일의 결정이 5년 뒤를 바꾸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추적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단순히 통곡물을 하루 한 그릇 이상 먹는 것만으로도 평균 수명이 3-5년 늘어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생선과 채소를 늘린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절반 가까이 낮았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식습관만으로 수명을 늘릴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음식을 바꾼 그룹은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가볍게 걷고 더 밝은 정신으로 하루를 보내며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원하시나요? 5년 뒤 약봉지를 늘려가며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는 미래, 아니면 손주 손을 잡고 공원 산책을 즐기며 웃고 있는 미래. 바로 지금 선택하는 음식이 그 길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늘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오늘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몸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 재료가 깨끗하다면 내 몸은 더 단단히 지켜질 것이고, 이 재료가 나쁘다면 내 몸은 조용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떤 재료를 넣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혈관을 가지고 살고 싶으십니까? 대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가볍고 맑고 따뜻한 혈관이지요. 그 미래를 만드는 열쇠는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이렇게 미래를 바꿉니다. 첫째, 착한 음식을 선택하면 혈관은 살아나고, 둘째, 나쁜 음식을 줄이면 혈관은 회복하며, 셋째, 꾸준한 습관으로 혈관은 젊음을 유지합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길은 결국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향합니다. 오늘 배운 것을 되짚고 마음에 새기며 함께 힘을 내는 마무리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무겁고 충격적인 사실로 시작했지요. 의사들이 쉽게 말하지 않는 혈관을 막는 나쁜 음식들, 하얀 가루, 가공식품, 잘못된 기름, 달콤한 음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몸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착한 음식들, 채소, 생선, 과일, 곡물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미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희망의 메시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관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단 2주 만에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몇 달 만에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을까요? 아, 저 음식은 정말 줄여야겠다. 저 음식은 내일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야겠다. 혹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거대한 결심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흰빵 대신 통곡물빵을 고르는 것, 점심에 라면 대신 생선 반찬을 곁들이는 것, 저녁에 콜라 대신 물을 마시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고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 이 음식은 처음 알았다. 이런 나눔이 서로에게 격려가 됩니다. 혹시 아직 망설이고 계신가요? 나는 혼자라서 어렵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나 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고 댓글로 응원하고 구독해서 서로 연결된 수많은 동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바꾸는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착한 음식은 혈관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줍니다. 나쁜 음식은 혈관을 막고 손상시키고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은 미래를 건강하게, 따뜻하게, 가볍게 바꿉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부터, 오늘 저녁 장보기부터 여러분의 혈관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혈관이 더욱 맑아지길 기원합니다.